안녕하십니까. 공업수학 2강입니다. 분수와 분수의 연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분수의 정의, 분수의 그 의미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분수라는 것은 b분의 a의 형태로 표현된 수를 이제 분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b가 1이 아니어야 되죠. 1이면 정수가 되니까 1이 아닌 이제 그런 거고, a도 이제 정수죠. 그러니까 a와 b는 정수인데 b가 1이 아니고 또 0이 아니어야 되죠. 그렇죠? 0이나 1이 아니고, 그 다음에 a는 어떤 수 0이 아니어야 되겠죠. a도 이제 0이 아니어야 됩니다. 0이 아니어야 되고, a가 1이어도 상관이 없죠. a는 이제 1이어도 상관이 없고, b 같은 경우는 0과 1을 제외한 모든 수가 되겠습니다. 모든 정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b가 1이면 이것은 정수가 되고요. b가 0이면 이것은 수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0분의 뭐 이런 꼴은 수가 아니고 계속 증가하는 어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분수가 이런데, 그럼 이것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b와 a의 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적으로 보면, 자, 1이 있을 때 1이라는 것은 어떤 전체가 1로 보는 거죠. 전체가 1이 되는 겁니다. 전체 1이 되는 거고, 2분의 1이라는 것은 그 전체의 반을 나타내죠. 두 개 중에, 그죠? 전체가 두 개로 나눴을 때 그 중에 하나, 그런 뜻이 되는 거고요. 4분의 2 같으면, 4분의 2 같으면은 전체를 1로 보고 이것을 4등분, 분모의 개수만큼 나누고 그 중에서 분자가 2개다, 이런 뜻입니다. 6분의 3이면 6등분을 하는 거죠. 분모의 전체를 1로 보고 전체를 6등분으로 나누고 그 중에서 분자의 개수가 3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요 세 개를 한번 볼까요? 요 세 개를 보면 결국 같은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분의 1이나 4분의 2나 6분의 3이나 전부 이제 같은 의미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분수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분모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모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모와 분자의 비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2분의 1이 있을 때, 또 이 4분의 2, 6분의 3이 있을 때 이것은 결국 6분의 3을 2분의 1로 바꿀 수 있고 또 4분의 1을 2분의 1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앞에서 배운 분모의 성질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4분의 2 같으면 이것은 2고요. 아래는 2 곱하기 2죠. 이렇게 되니까 분자 분모에 각각 2를 나누면 결국 2분의 1이 됩니다. 이것을 이제 약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6분의 3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분수에서는 분모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비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제 분수라는 것은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2분의 1은 다양하게 다른 값으로 표현이 되지만 여전히 같은 것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소수점수로 나타낼 수 있죠. 자, 이와 같이 10분의 5 같으면 0.5. 이것도 이제 약속입니다. 그렇죠? 소수점수 아래 자리는 10분의 1, 그 다음 소수점 두 번째 자리는 100분의 1, 이런 식으로 되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분의 3, 분자가 분모보다 더 큰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어떤 거냐 하면, 이것을 이제 이 정수와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앞에서 이 2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죠. 이 분수는. 그리고 3 나누기 2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분수를 곱셈을 나눗셈으로 바꿀 때는 역수를 취해서 이와 같이 써주면 되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것은 어떻게 될까요? 나눗셈이는 빼기라 그랬죠. 한 번 뺄 수 있고 나머지는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쓸 수가 있는 거죠. 나눗셈을 통해서요. 그 다음에 다시 이것을 2분의 1을 10분의 1로 분수의 이 분모가 10이 되도록 이렇게 하면 분자도 그에 따라서 변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되고, 이것을 소점수로 나타내면 이와 같이 되고요. 또 이와 같이 더해서 이와 같이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분수에서 이 분자가 더 큰 경우에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여기서 전체가 1이라고 가정했을 때 1이라고 가정하면 여기서 전체라는 것은 이제 2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자, 1을 기준하면 1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2분의 1이 더해진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2분의 3이라는 의미는 1, 그죠? 1과 그 다음에 2분의 1이 더해진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 여기서 기준이라는 것은 2죠. 그죠? 2가 1인 거죠. 2가 전체가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그 기준으로 했을 때 1하고 그 다음에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한꺼번에 표현한다 그러면 이와 같이 해서 요게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네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습니다. 1과 2분의 1 이런 형태로 이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수는 분모가 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모에 대한 분자의 비가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분수의 값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수의 성질에 대해서는 앞 강의에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분자와 분모의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성립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 페이지에서 얘기한 것처럼 분모의 수가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분모와 분자의 그 비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분모에다가 2를 곱하고 분자에다가 2를 곱하면 그것은 이와 같이 10분의 1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5분의 6이나 10분의 10이나 같은 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분모가 5가 되든가 10이 되든가에 상관없이 그 비가 일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누는 경우도 분모에 이와 같이 2를 분자 분모에 2씩 나눴죠. 그래도 여전히 이 비는 똑같죠. 그래서 나눗셈을 이제 곱셈으로 표현하면 2분의 2를 1분의 2가 되죠. 2는요. 그래서 이것이 2분의 1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렇게 되고 이걸 다시 이렇게 쓰면 이렇게 썼죠. 자, 이것을 우리는 이제 번분수라고 얘기합니다. 분수에 분모와 분자에 각각 분수가 또 들어가 있죠. 이것을 이제 번분수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또 나눗셈으로 표현하면 이 분자가 2분의 6이잖아요. 그렇죠? 자, 분모가 이 2분의 5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쓸 수 있죠. 자, 이와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2분의 6 곱하기 2분의 5 이렇게 먼저 쓰고 이것을 나눗셈으로 바꾸면 그죠? 이와 같이 이제 뒤집어져서 이와 같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 곱셈을 나눗셈을 곱셈으로 표현하면 이와 같이 또 역수를 취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약분할 수 있죠. 분자 분모에 각각 2를 나눠주면 원래식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눗셈을 이제 하면 이와 같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약분해서 원래식이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각각 나누어줘도 성립한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뒤의 식은 10분의 12인 경우에 각각 분자 분모에 2씩 나눠줘도 그대로 분수는 같은 값으로 유지가 되죠. 그래서 나눠주면 5분의 6이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분자 분모의 어떤 수로 나눠지지 않는 상태의 분수를 우리는 이제 기하분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은 분자 분모에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전혀 다른 분수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것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었죠. 자연수, 정수, 유리수, 무리수 뭐 이런 다양한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이제 수를 분류하기도 하는데 또 다른 관점에서 수를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이제 소수와 합성수라는 건데요. 자, 소수라는 것은 임의의 한 수를 p라고 했을 때 1과 p로서만 나누어 떨어지는 수가 되겠습니다. 1을 제외한 그런 자연수를 이제 소수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2, 3, 뭐 이런 것들, 2, 3, 5, 7, 11, 13, 17 이런 수들이죠. 이 수들은
2 곱하기 1, 그죠? 3 곱하기 1. 그러니까 1과 자기 자신의 수로만 나누어떨어지게 되죠. 나머지 다른 수로는 어떤 나눗셈을 하더라도 나누어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수를 이제 소수라고 하는 거죠. 이제 prime number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것이 이제 소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성수는 소수와 1을 제외한 자연수를 합성수라고 하는데요. 소수의 곱으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이것을 이제 소인수 분해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4와 같은 수는 2 곱하기 2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죠. 소수의 곱으로 표현이 가능하죠. 자, 이런 수를 이제 합성수라고 하죠. 6 같으면은 2 곱하기 3 이렇게 해야 되겠죠. 소수들의 곱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소수의 곱으로 표현되는 것을 되도록 표현한 것을 우리는 소인수 분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와 같이 이제 소수의 곱으로 표현한 거죠. 12 같으면은 2의 제곱 곱하기 3 이와 같이 표현한 거죠. 이것을 이제 소인수 분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36이다 이렇게 보면 이것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이게 2로 나눠 떨어지죠. 2로 나눠 떨어지면 2 곱하기 어떻게 될까요? 18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18을 2로 나누면 2 곱하기 9가 되겠죠. 그리고 9는 또 9는 3 곱하기 3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소인수 분해한 결과는 2 곱하기 3의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이런 형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소인수 분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 페이지에서 소인수 분해 얘기했죠. 먼저 소수와 합성수 얘기했고요. 합성수를 소인수, 다시 말하면 소수의 곱으로 표현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는 두 수를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수에서 이것을 소인수 분해했을 때 공통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이것을 이제 찾는 부분이 바로 공약수와 공배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를 먼저 한번 볼까요? 자, 두 수를 4와 6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것을 소인수 분해하면 2 곱하기 이렇게 쓸 수 있고 6은 2 곱하기 3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랬을 때 공통되는 소인수가 뭐냐면 여기서 2가 되겠죠. 그렇죠? 2. 예, 2가 됩니다. 자, 이것을 이제 공약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 중에서 최대니까 가장 큰 공약수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6과 12를 한번 보면 소인수 분해하면 각각 이와 같이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될 때 공약수를 먼저 찾아볼까요? 공약수를 찾으면 2가 공약수가 될 수 있죠. 또 3도 공약수가 될 수 있죠. 이와 같이 될 수 있죠. 또 2 곱하기 3 각각 다 들어있으니까 6이죠. 그렇죠? 6도 공약수가 될 수 있죠. 자, 그 중에서 최대 공약수는 6입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찾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 공약수라는 것은 두 수에서 소인수 분해했을 때 그 공통되는 약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최대값, 최대가 되는 그러한 약수를 최대 공약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최소 공배수인데요. 자, 이것도 역시 두 수 중에서 두 수에서 공배수 중에서 최소 값을 찾는 거죠. 자, 역시 이제 최소 이와 같이 소인수 분해를 합니다. 자, 4는 2의 제곱이죠. 6은 2 곱하기 3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것을 먼저 한번 배수를 한번 찾아볼까요? 4에 대한 배수는 4, 8, 12, 그러니까 4를 쭉 더해 나가면 이것이 전부 배수가 되죠. 6에 대한 배수는 6을 계속 더해 나갑니다. 6을 계속 더해 나가면 이것이 6의 배수가 되는데 그 중에서 배수를 보면 공통되는 배수, 공배수는 12 이렇게 공배수고요. 또 이 4에서는 24, 또 6에서는 24가 공배수죠. 이게 서로 같은 거죠. 자, 이와 같이 계속 끊임없이 수가 뒤로 배수가 쭉 되는데 공통되는 배수는 무수히 많죠.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것은 1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면 공약수를 계산할 때는 공통된 걸 뽑아냈잖아요. 그런데 최소 공배수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다른 거를 써주고요. 다른 걸 써주고 요 약수가 2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2의 제곱을 써줍니다. 큰 걸 써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바로 최소 공배수를 계산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의 예를 보면 6과 18에 대한 최소 공배수를 구할 때는 이와 같이 소인수 분해를 먼저 하고 그 중에서 공통되는 거는 하나만 쓰죠. 하나만 쓰고요. 그 다음에 뒤에 3에 대한 거는 큰 거 있죠. 큰 거를 써줍니다. 큰 거를 써주면 이와 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최소 공배수인데요. 최소 공배수는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사용이 되는데 어디에서 사용이 되냐면은 분수 계산할 때 이런 분수를 계산할 때 이와 같이 분모가 다를 때 분모를 같게 해주는 그렇게 할 때 최소 공배수를 사용해서 이 두 수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서 넣어서 그렇게 계산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분수라는 것은 분모의 수가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비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비가 결국은 분수의 값이 됩니다. 그래서 분모를 뭘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임의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 최소 공배수가 사용이 되겠습니다. 분수의 덧셈과 뺄셈인데요. 이 방법은 두 분수가 있을 때 먼저 분모가 다르면 분모를 같게 해줍니다. 같게 해줄 수 있죠. 우리가 분수라는 것은 분모와 분자의 그 비가 결국 이 분수의 값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분모의 수를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분자도 거기에 따라서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통분을 해서 분모를 같게 하는 것을 통분이라고 하는데 통분을 한 후에 연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1 플러스 2분의 1이다 그러면 1은 분수로 나타내면 2분의 2로 표현할 수 있죠. 이 분모에 맞춰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분모를 하나로 쓸 수 있고 분자를 이와 같이 쓸 수가 있죠. 자, 분자를 더하는 거예요. 요거를 통분을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것을 다시 분자를 계산하면 이와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이것은 결국 이제 분수의 이제 정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해서 해봐도 역시 똑같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을 1 플러스 여기서는 1 플러스 2분의 1이죠. 이것을 똑같은 건데 분모를 2로 하지 않고 10으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10으로 이렇게 바꾸면 1은 10분의 10이 되고요. 2분의 1은 10분의 5가 되겠죠. 분자 분모에 각각 5를 곱해 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분모를 10으로 다시 했고 여기서 바꿔 써줬고요. 그 다음에 분자를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10분의 15 이렇게 됩니다. 결국 위에 거나 아래 거나 같은 거예요. 그렇죠? 네, 분모의 비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뺄셈인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통분을 해주게 되는데 1은 요 분모에 맞춰서 분모를 2로 했죠. 2로 해주고 그 다음에 분모를 같은 값으로 써주고요. 하나로 써주고 그 다음에 분자를 계산해 줍니다. 빼기 계산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 자, 이 분모를 10으로 해도 역시 덧셈에서처럼 똑같이 계산이 됩니다. 그 결과는 같게 되고요. 자, 그 다음은 분모가 값이 다르죠. 이 두 수의 분모가 값이 다르면 어떻게 하냐면 이것이 공통되는 수로 그렇죠? 공통되는 수로 바꿔줘야 되는데 어떻게 바꿔주면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걸 분모를 공통적으로 5로 한다 그러면 5로 할 수가 없죠. 그렇죠? 5로 하면 여기에 어떤 수가 와도 어떤 정수가 와도 이것이 1이 이와 같이 같은 걸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수의 최소 공배수를 해주면 그것이 공통적으로 이것을 바꿀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것을 보면 자, 2와 3의 최소 공배수는 앞에서 구한 방법으로 하면 이것이 6이 되겠죠.
그래서 6이 되니까 6으로 이제 분모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분자도 똑같이 따라서 바꿔줘야죠. 그래서 분자 분모에 각각 3을 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3을 곱하면 이와 같이 되고요. 그 다음 이 뒤에서는 6이 되는 방법은 분자 분모에 2를 곱해주면 됩니다. 2를 곱해주면 이게 6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2를 곱해줬죠. 그래서 분모를 하나로 쓰고 그 다음에 분자를 계산을 해줍니다. 이와 같이 하면 이와 같이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얘는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보면 이 최소 공배수를 구해보면 4는 2의 제곱이 되고요. 6은 2 곱하기 3이죠. 이렇게 되니까 최소 공배수는 2의 제곱 곱하기 3 이렇게 되죠. 그래서 3, 4, 12, 12가 됩니다. 그래서 12로 이렇게 일단 분모를 같게 해줬죠. 그에 따라서 분자도 값이 이제 똑같이 늘어나야 되는데 12가 되는 방법은 여기서 3을 곱해주면 됩니다. 분자 분모에. 그렇게 하면 이게 같이 구해졌고요. 두 번째는 12가 되는 방법은 6이 12가 되는 방법은 2를 곱해주면 되죠. 분자에도 2를 곱해주면 이와 같이 되고요. 자, 이것을 분모를 한꺼번에 12로 쓰고 그 다음에 분자를 더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럴 때 여기서 보면 우리가 통분할 때 보면은 이와 같이 합성수로 되어 있는 경우는 최소 공배수를 이렇게 구해줬죠. 그렇죠? 구해줘서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도 역시 이 소수로 되어 있을 때, 분모가 소수로 되어 있을 때도 역시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데 그 결과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요 과정에서 보면 분자 분모에 3을 곱하잖아요. 그렇죠? 3을 곱하는 거는 이쪽 뒤의 수의 분모를 곱해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쪽 뒤에서는 앞수의 분모를 곱해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이 있을 때 이것은 이렇게 분모끼리 곱해서 써주고 이렇게 곱해서 3 더하기 그 다음에 이거 곱해서 6분의 이렇게 곱하는 거죠. 이렇게 한 거와 결과가 같죠. 그래서 흔히 이렇게 그냥 공식화해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이와 같이 두 번째는 합성수로 이와 같이 되어 있는 경우죠. 이와 같이 되어 있는 경우는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첫 번째 방법하고 다르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와 같이 최소 공배수를 구해서 해주게 됩니다. 자, 위에 것도 이제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것은 같은데 이건 좀 더 쉽게 손쉽게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하나의 공식처럼 이제 그와 같이 이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뺄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겠죠. 같은 방법으로 2, 3은 6, 그죠? 6. 이게 소수기 때문에 그 다음에 3 빼기 2 이렇게 해서 6분의 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12로 했죠. 12가 되는데 통분을 12로 했는데 요게 4가 12가 되려면 분자 분모에 3을 곱해줘야죠. 그렇죠? 3이 그래서 3이 나왔고요. 6은 12가 되려면 2를 곱해줘야 됩니다. 분자 분모에 2를 곱해주면 자, 이것은 이제 되니까 이와 같이 돼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